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실 슬픈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슬픈 것은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누구도 99세까지 병약한 상태로 인생을 이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57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90세 또는 95세까지 살 확률이 52%에 이릅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3시대가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내가 나이가 들면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나요? 저는 겨우 작년에 은퇴했을 뿐인데도 이미 공허함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 막막한 감정을 80세까지 이어간다면 우리는 점점 생기와 삶의 즐거움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5세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강과 정신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7가지 좋은 습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째 습관 하루 10분간 박수치기.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은 주로 지휘자와 피아노 연주자들입니다. 이는 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손 운동 방법 중에서도 박수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세계건강박수협회 회장이자 건강박수 운동의 창시자인 조영춘 박사는 박수가 혈액순환을 돕고 손바닥의 마사지 효과로 인해 신체 균형을 잡아준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박수를 칠 수도 있지만 올바른 기술로 실행하면 그 효과는 더욱 뛰어납니다. 이제 6가지 효과적인 박수 방법을 배워 일상에 도입하여 건강을 증진시켜 보세요. 자, 지금부터 따라해 봅시다. 1. 기본 박수. 이 기본 박수 방법은 손바닥 전체를 맞대고 치는 방법으로 합장 박수라고도 불립니다. 손바닥 전체로 박수를 치면 상쾌함을 느낄 수 있으며 모든 긴장을 해소하고 활력이 솟아오르는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영감을 주는 연설을 들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크게 오래 박수 치세요.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더라도 자신 있게 크게 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자신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당당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손바닥 중간으로 박수치기. 이 방법은 손바닥 가운데 부분을 사용하여 박수를 치는 것으로 손가락을 약간 뒤로 젖혀 공간을 만들어서 박수를 칩니다. 이 방법은 소화에 문제가 있거나 내부 장기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을 하면 손바닥이 점차 따뜻해지는데 이는 엄마가 아이의 배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어 배앓이를 완화시켜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이 박수 방법은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몸을 내부에서 안정되게 해줍니다. 3. 주먹으로 박수치기. 이 방법은 두 손을 꽉 쥐어 주먹을 만든 후 주먹끼리 부딪히면서 두 번째 마디 부분에 충격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머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뻐근할 때 매우 유용한데 충격이 중요한 지압점을 자극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4. 손가락 끝으로 박수치기. 이 방법은 두 손을 둥글게 모아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박수치는 방식입니다. 손가락 관절을 맞대어 충격을 주거나 손가락 끝끼리 부딪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끝은 눈과 코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력이 흐려지거나 코가 막혔을 때 이 방법으로 박수를 치면 눈이 더 밝아지고 코가 시원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5. 손목으로 박수치기. 이 박수 방법은 손바닥 아랫부분, 즉 손목 가까운 부분을 사용하여 치는 방식입니다. 이 부위는 생식기관과 비뇨기계와 연관되어 있어서 배뇨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손목 근처에 관절이 부딪히면 멍이 들 수 있으므로 적절한 힘으로 치는 것이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합니다. 6. 손등으로 박수치기. 이 방법은 두 손의 손등을 맞대어 전체 손등에 고르게 충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손등은 등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 척추나 허리 통증이 자주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2번째 습관. 가슴 대신 배로 호흡하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로 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호흡은 점차 가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호흡이 가슴이나 때로는 목에까지 머물러 호흡이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는 보통 배로 깊게 숨을 쉬지만 정신적으로 긴장되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나 있을 때는 가슴으로 얕게 호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얕은 호흡은 자기도 모르게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특히 소화기관을 비롯한 내부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폐가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신체는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가벼운 활동에도 지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로 호흡하면 몸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됩니다. 이 방법을 명상과 함께 병행하면 신체가 완전히 이완되고 정신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복식호흡 방법. 복식호흡 방법은 다음의 5가지 간단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결과부좌 자세로 앉기.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인해 결과부좌로 앉기 어렵다면 바른 편안한 자세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누워있거나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도 괜찮습니다. 적절한 공간이 없어도 상관없으니 의자에 앉거나 편한 위치에서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 허리 곧게 펴기. 많은 사람들이 앉을 때 허리를 구부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야 호흡이 더 편해지고 내부 장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허리를 곧게 펴기 어려운 경우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 자세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어깨 이완하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깨가 긴장되기 쉬운데 이는 깊은 호흡을 방해합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서서 양팔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리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어깨가 부드러워지면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4단계 턱을 살짝 당기기. 턱을 살짝 당기들 목이나 얼굴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목을 편안하게 하고 시선은 앞쪽을 바라보세요. 턱이 자연스럽게 제 위치에 들어가면서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5단계 눈을 감거나 한 곳에 집중하기. 복식호흡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풍경사진이나 평온한 느낌을 주는 단어의 시선을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를 올바르게 잡은 후 이제 복식호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5단계를 통해 내부에서부터 편안하고 상쾌한 느낌을 느껴보세요. 1단계 코로 숨쉬기.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호흡하지만 이는 쉽게 목을 건조하게 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가능한 한 코로 호흡하여 호흡기를 촉촉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세요. 2단계 숨을 깊이 들이쉬며 배를 내밀기. 깊게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은 고정하고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가슴을 사용하지 않기가 어렵지만 연습을 통해 배로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경막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높고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킵니다. 3단계 숨을 3초간 유지하기. 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약 3초간 숨을 멈춥니다. 이 순간 약간의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끼면서 복부 근육이 가볍게 조여져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4단계 천천히 10초간 숨 내쉬기. 코나 입을 통해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머릿속으로 1에서 10까지 숫자를 세며 서서히 호흡을 조절하면 몸이 더욱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5단계 전체 과정을 반복하기. 한 사이클이 끝나면 이 과정을 반복하여 건강과 집중력을 최대화하는 효과를 얻으세요. 3번째 습관. 매일 10분 낮잠 자기. 오후에 졸음이 밀려올 때 스스로를 탓하거나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후의 졸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졸음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생리적 욕구를 억제하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을 참으면 방광에 무리가 가는 것처럼 잠을 억지로 참는 것도 스트레스를 주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1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후 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졸음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낮잠이 밤잠에 지장을 줄까 걱정하지만 사실 1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에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높습니다. 특히 피곤한 몸 상태에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예를 들어 3시간 정도 자게 되면 밤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을 10분 낮잠 그룹과 20분 이상 낮잠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10분 낮잠을 잔 그룹이 인지 능력이 더 높아지고 깨어난 후 더 맑고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반면 긴 낮잠을 잔 그룹은 깨어난 후 어지럽고 피곤함을 더 느꼈습니다. 이는 너무 깊이 자면 수면 관성이 생겨 아침에 깊이 잠들었다가 일어날 때처럼 몸이 불균형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휴대폰으로 1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 짧은 낮잠을 달콤한 휴식으로 즐겨보세요. 잠깐의 낮잠 후 새로운 활기로 업무에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 매일 10분 두피 마사지 하기. 두통이나 눈의 피로를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이마나 관자놀이를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머리의 혈자리를 자극하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통증을 완화하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혈자리는 에너지가 흐르는 곳으로 침이나 부항을 놓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기혈이 잘 순환되면 산소와 영양분이 신체 기관에 충분히 공급되면서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책을 오래 읽은 후 눈이 흐릿해진다면 엄지손가락 2개로 양쪽 관자놀이를 살짝 눌러보세요. 신기하게도 흐릿했던 글씨가 다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증이 느껴진다면 손을 조금 움직여 편안한 위치를 찾아보세요. 또한 머리 꼭대기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통증이 완화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잠들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 마사지는 수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젊었을 때와 달리 무리한 후 회복이 더 필요한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심한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때로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를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실수 없는 상황이라면 두피 마사지를 통해 빠르게 통증을 완화해 보세요. 마사지는 완전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체 균형을 잡아주며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이 심해지기 전까지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복잡해지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통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마사지를 사용한다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은 셈입니다. 건강은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이므로 매일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매일 10분씩 마사지하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주요 혈자리입니다. 1. 백회혈. 백회혈은 머리의 정중앙에 위치한 혈자리로 전통 한의학에서 모든 에너지와 음양경맥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회혈을 자극하면 의식을 맑게 하고 두통, 어지럼증, 일사병을 완화하며 신경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혈자리를 자극함으로써 집중력이 향상되고 시력이 맑아지며 청력이 예민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풍지혈. 풍지혈은 바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으로 목 뒤쪽 중앙에서 약 1.5cm 떨어진 양옆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손을 목 뒤에 깍지 끼고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이 혈자리를 마사지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두통과 목 주변의 긴장과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섬태양렬. 태양렬은 관자놀이 근처 눈꼬리에서 약 2cm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눈과 귀와 연결되어 있어 태양렬을 마사지하면 눈의 피로가 풀리고 눈 주위 근육이 이완됩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며 안구 건조와 눈의 피로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자리 마사지 방법.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혈자리를 부드럽게 누르면서 점차 힘을 더해갑니다. 손가락 끝 전체를 사용해 혈자리를 10초 동안 마사지하고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특정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압력을 조절하고 누르는 횟수를 늘려 통증을 완화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이 혈자리를 마사지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점차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습관. 매일 10초 동안 활짝 웃고 저를 팔로우 하세요. 옛날부터 속담과 격언은 웃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웃음은 축복이다라는 말은 웃음이 웃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웃음은 젊음을 가져다주고 많이 웃을수록 삶이 더욱 풍요롭고 즐거워집니다. 웃음은 정말로 삶 속의 작은 기적과 같습니다. 독일 작가 요제프 코시 조서프 코시는 웃음은 단순히 마음의 약이 아니라 몸을 위한 미용제이기도 하다.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성형수술이나 값비싼 화장품에 큰 비용을 쓰지만 환한 미소는 아무런 비용 없이도 당신을 자연스럽게 빛나고 젊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일이나 공부처럼 계획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웃음은 단지 순간적인 기쁨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라고 말했으며 이 말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웃음이 기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함을 전하는 웃음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웃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웃음에는 미소와 환한 웃음이 있습니다. 미소는 소리 없이 입가에 살짝 머무르는 웃음으로 따뜻함과 친근함을 느끼게 합니다. 연습을 위해 스마일 김치, 사랑과 같은 말을 말하며 입꼬리를 10초 동안 살짝 올려보세요. 최근에 유행하는 미소 연습 방법 중 하나는 개구리 뒷다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며 부드러운 미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연습은 더욱 쉽게 미소를 짓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한 웃음은 큰 기쁨을 표현하는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냉소나 비웃음 같은 부정적인 웃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냉소는 차가운 웃음으로 경멸과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비웃음은 상대를 깎아내리며 이를 듣는 사람과 웃는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냉소와 비웃음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정신 상태에 머물게 되며 이러한 웃음은 마음을 메마르고 무겁게 만듭니다. 항상 긍정적인 웃음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전하세요. 6번째 습관. 매일 10분 동안 배우자와 대화하기. 한국보건복지협회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부부 중 3분의 1은 하루에 1분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47%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반면 여성의 54%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매일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지속적인 결혼 관계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소통 방법들. 첫째, 남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점을 인정하세요. 때로 남편은 아내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보이지만 이야기의 요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요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라고 직접 묻거나 요점을 빠르게 말해주길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는 남녀 간의 소통 방식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여성은 대체로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나누고 싶어하며 이를 통해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면 남성은 핵심을 바로 알고 싶어하고 빠르게 결론에 도달하길 원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남편은 아내의 세부적인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아내는 남편이 결론을 궁금해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서로에 대한 인내심과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둘째, 대화의 시간을 따로 정하세요. 시간 내기가 어렵다면 대화 시간을 중요한 일정처럼 생각해 보세요. 마치 학생이 수업 시간표를 따르는 것처럼 말이죠. 아침에 대화 시간을 정하거나 불가능하다면 기억하는 사람이 메시지로 시간을 정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면 두 사람 간의 유대감이 더 강해지고 하루 중 중요한 대화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셋째, 조용한 공간을 선택하세요. 대화 장소는 특별할 필요는 없지만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면 좋습니다. 집에서도 좋고 카페에서도 괜찮으며 서로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대화할 장소를 제안하면 다른 사람은 이를 배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를 시작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서로에게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대하세요. 상대방과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사적인 영역이 있지만 그 간격을 줄여 서로에게 더 개방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공유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은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먼저 공유하면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을 열고 감정을 나누게 됩니다. 다섯째, 내일 10분 동안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 본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일상에 쫓겨 하늘의 아름다움을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오늘 하늘은 어떤 색인가요?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또는 얇은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인가요?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 중 처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세요. 점심 후에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 낮하늘을 즐기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창문을 통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대도시에서는 산이나 들판 같은 자연 풍경을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늘만큼은 언제나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평온한 푸른색이 나타나며 이는 마치 자연이 주는 부드러운 미소처럼 느껴집니다. 이 푸른 하늘이 당신에게 평온함을 가져다주고
일시적으로나마 근심을 덜어내며 마음의 안정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시고 내일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